안녕하세요. 어른들의 과학입니다. 노화와 죽음의 과학 9번째 시간입니다. 흘러간 강물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늦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흐름을 정말로 되감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친 세포가 다시 젊어지고 낡은 몸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솔깃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상상을 조금만 더 깊게 하면 어려운 질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간을 되돌려 젊어진 그 사람은 여전히 나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자연이 오래 지켜온 어떤 균형을 건드리고 있는 걸까요? 지난 편에서 우리는 노화를 약으로 늦추려는 시도들을 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늦추는 것을 넘어 아예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도전입니다. (1962년) 영국의 한 실험실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존 거든이라는 젊은 과학자가 개구리의 몸에서 다 자란 세포 하나를 꺼냈습니다. 창자벽을 이루던 흔하디 흔한 세포였습니다. 그는 이 세포에서 핵을 뽑아냈습니다. 세포의 모든 정보가 담긴, 말하자면 설계도 뭉치였죠. 그리고 그 핵을 속을 비워낸 개구리의 알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상식대로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창자세포는 이미 제 역할이 굳어진 세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의 온전한 올챙이로 말입니다. 다 자란 세포의 핵 하나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통째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실험은 오래도록 굳게 믿어온 상식 하나를 뒤집었습니다. 세포가 한번 제 역할을 정하고 나면 그 결정은 영영 되돌릴 수 없다는 믿음이었죠. 피부세포는 피부세포로, 창자세포는 창자세포로 그렇게 끝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개구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 자란 창자세포 안에도 개구리 한 마리를 처음부터 다시 지어낼 모든 정보가 그대로 들어있었던 겁니다. 세포가 나이를 먹고 역할을 나눠 맡는다는 건 정보를 하나씩 내다버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쓰지 않는 정보에 그저 자물쇠를 채워두는 일이었죠. 지워진 게 아니라 잠겨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잠긴 것이라면 다시 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만 그의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세포의 핵을 통째로 꺼내 텅 빈 알 속에 옮겨 심는 일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건 개구리의 이야기였습니다. 다 자란 세포를 알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곧장 되돌릴 수는 없을까? 이 물음에 답한 사람이 일본의 야마나카 시냐였습니다. 2006년 그의 연구진은 대담한 실험에 나섰습니다. 세포를 되감는 열쇠가 몇 개의 유전자에 있을 거라고 본 겁니다. 성숙한 세포에서 잠들어 있던 특정한 유전자 몇 개. 이 스위치들을 다시 켜주면 세포가 어린 시절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후보를 추리고 추린 끝에 그들은 단 4개의 유전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다 자란 생주의 세포에 이 4개의 스위치를 밀어 넣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묵묵히 제 역할을 하던 다 자란 세포가 갓 태어난 것 같은 상태로 되돌아간 겁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백지 같은 세포로 말이죠. 이렇게 되감아 만든 세포를 iPS 세포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부르면 유도 맞는 줄기세포입니다. 인위적으로 유도해서 무엇이든 될 수 있게 만든 세포라는 뜻이죠. 이 방식의 힘은 알도 필요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저 다 자란 세포에 몇 개의 신호만 넣으면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았습니다. 이듬해에는 사람의 세포에서도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거든과 야마나카, 반세기의 시차를 둔 두 사람은 2012년 함께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잠긴 정보를 다시 여는 열쇠를 찾아낸 셈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야기와 곧장 이어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세포를 되감았더니 함께 되감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포에 쌓여있던 나이의 흔적이었습니다. 늙은 세포를 이 방식으로 되돌리자 그 세포가 생물학적으로 젊어진 듯한 신호들이 관찰됐습니다.
세월이 남긴 낡은 표식들이 처음 상태에 가깝게 지워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이것을 곧 노화가 정복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세포 하나하나의 수준에서 벌어진 일이고 아직은 여러 단서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발견이 던진 메시지는 묵직했습니다. 세포 안 어딘가에 나이를 되갚는 스위치가 실제로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흘러간 강물은 되돌릴 수 없다고 우리는 오래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세포라는 작은 물줄기 하나에서는 그 흐름이 실제로 되감긴 셈입니다. 이 iPS 세포에는 조용하지만 중요한 미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만능 세포를 얻으려면 원래는 갓 생겨난 배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아를 쓰는 일을 두고 세상은 오랫동안 뜨거운 윤리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하나의 생명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을 재료로 삼아도 되느냐는 물음이었죠. 야마나카의 방식은 이 무거운 논쟁을 슬쩍 비껴갔습니다. 배아가 아니라 다 자란 내 몸의 세포에서 만능 세포를 얻어냈으니까요. 당장의 윤리적 부담을 크게 던 셈입니다. 다만 이 대목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을 어디까지 손대도 되느냐는 그 물음은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미뤄졌을 뿐입니다. 뒤에서 우리는 이 질문과 다시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자, 세포를 처음 상태로 완전히 되돌릴 수 있다는 것. 여기까지는 분명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완전한 되감기에 뜻밖의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포를 너무 깊이 되돌리면 그 세포는 그만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세포를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일에는 생각보다 위험한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건 뒤집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저마다 자기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피부세포는 피부를 지키고 근육세포는 힘을 씁니다. 그런데 세포를 백지 상태까지 완전히 되감아 버리면 이 역할이 통째로 지워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기 역할을 잊은 세포는 몸의 질서에서도 쉽게 벗어납니다. 멈춰야 할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제멋대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몸속에서 세포를 이렇게 완전히 되돌리면 여러 조직이 마구 뒤섞인 혹덩어리가 생겨납니다. 되돌리는 힘이 강력한 만큼 그 힘이 엉뚱한 곳으로 튀면 암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과학자들은 어려운 딜레마에 부딪힙니다. 세포에 쌓인 나이는 지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지우겠다고 너무 깊이 되감으면 세포의 정체성까지 함께 지워집니다. 젊음을 되찾으려다 정작 그 세포를 잃는 셈이죠.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완전히 되돌리지 말고 딱 필요한 만큼만 되감는 겁니다. 이 발상에서 나온 것이 부분적 리프로그래밍이라 불리는 시도입니다. 되감기 스위치를 아주 잠깐만 켰다가 세포가 자기를 잊기 전에 얼른 끄는 겁니다. 그러면 세월이 남긴 낡은 흔적은 조금 옅어지고 세포는 여전히 자기가 누구인지 기억합니다. 나이만 젊어지고 정체성은 그대로 남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오래 쓴 컴퓨터를 손보는 일과 비슷합니다. 통째로 초기화해버리면 그동안 쌓아둔 내 파일까지 전부 사라집니다. 하지만 안에 낀 찌꺼기만 골라 비우면 내 것은 그대로 두고 속도만 되찾을 수 있죠. 부분적 미프로그래밍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 찌꺼기만 비우는 청소입니다. 실제로 2016년 한 연구진이 이 방법을 동물에게 시험했습니다. 또래보다 몇 배나 빠르게 늙는 병을 지닌 생쥐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부분적 되감기를 받은 이 쥐들은 여러 기능이 나아지고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이어진 연구에서는 나이든 쥐의 손상된 시신경이나 근육 같은 조직이 다시 젊게 되살아나는 모습도 관찰됐습니다. 몸속에서 세월을 부분적으로 되감는 일이 적어도 동물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을 사람에게도 곧 쓸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특히 더 신중해야 합니다. 가장 큰 숙제는 역시 암의 위험입니다. 되감기를 아주 조금만 하면 효과가 약하고 조금이라도 지나치면 세포가 정체성을 잃고 암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사람 몸에서 정밀하게 조절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구들은
대부분 아직 실험실한 동물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능성은 눈부시지만 사람에게 안전하게 쓰기까지는 넘어야 할 벽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도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화를 늦추려던 방법들은 대개 낡아가는 속도를 조금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부분적 리프로그래밍은 이미 늙어버린 세포를 실제로 젊은 쪽으로 되돌리려 합니다. 느리게 가는 것을 넘어 시계바늘 자체를 조금 뒤로 미는 셈이죠. 여기까지는 세포 하나하나를 그 안에서 되돌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노화가 세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몸 전체를 돌고 있는 어떤 흐름의 문제라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세포를 직접 건드리는 대신 몸 전체에 젊음의 신호를 흘려보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조금 기묘한 오래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늙은 쥐와 젊은 쥐를 수술로 나란히 이어붙였습니다. 두 몸의 혈관이 연결되도록 해서 피가 서로 오가게 만든 겁니다. 한동안 두 쥐는 하나의 피를 나누어 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늙은 쥐의 몸에서 믿기 어려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지쳐있던 근육에 다시 힘이 돌고 낡아가던 간 같은 장기가 젊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심지어 나이 들며 무뎌졌던 뇌의 기능마저 조금 되살아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늙은 쥐에게 새 약을 준 것도 세포를 되감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젊은 피를 나누어 흐르게 했을 뿐인데 늙은 몸 곳곳이 젊어진 겁니다. 이 실험은 노화를 바라보는 눈을 하나 더 열어주었습니다. 노화는 오랫동안 세포 하나하나에 쌓이는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전혀 다른 가능성을 가리켰습니다. 노화의 상당 부분이 피를 타고 온몸을 도는 어떤 신호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젊은 피 속에는 몸을 젊게 돌리는 무언가가 담겨 있고 늙은 피 속에는 반대로 노화를 부추기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답은 간단해 보입니다. 젊은 피를 늙은 몸에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야기는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연구가 깊어지면서 예상 밖의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젊은 것을 더하는 쪽이 아니라 늙은 것을 덜어내는 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젊은 피에 어떤 성분을 채워 넣는 것보다 늙은 피에 쌓인 노화 신호를 씻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관찰이었습니다. 늙어 탁해진 강물에 맑은 물을 조금 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 전체가 아주 조금은 맑아질 겁니다. 하지만 강을 정말로 되살리려면 맑은 물을 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닥에 가라앉은 오염원 자체를 걷어내야 하는 것이죠. 노화라는 강물도 어쩌면 그런 것일지 모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놀라운 이야기는 대부분 쥐의 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람에게도 똑같이 통한다는 증거는 아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솔깃한 이야기를 시장이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젊은 사람의 피를 뽑아 나이든 사람의 몸에 넣어주겠다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회춘을 바라는 이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받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효과가 사람에게서 증명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남의 피를 몸에 넣는 일에는 감염이나 면역 반응 같은 실제 위험이 따릅니다. 결국 주재 당국이 이런 시술을 경계하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실험실의 가능성이 곧바로 검증된 치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들은 모두 낡아버린 나를 안에서부터 되살리려는 시도였습니다. 세포를 되감고 몸을 도는 신호를 젊게 되돌리는 일. 그런데 노화에 맞서는 길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낡은 것을 되살리는 대신 아예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길입니다. 닳아버린 장기를 통째로 바꿔 넣으려는 시도입니다. 장기를 갈아 끼운다는 발상 앞에는 오래되고 무거운 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기가 늘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 장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끝내 차례가 오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납니다. 기증되는 장기의 수가
필요한 사람의 수를 도무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한 가지 꿈을 꾸어왔습니다. 사람의 장기가 모자란다면 동물의 장기를 대신 쓸 수는 없을까? 하지만 이 꿈에는 만만치 않은 장벽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은 남의 장기라면 질색을 합니다. 하물며 다른 동물의 장기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넣는 순간 면역이 그것을 침입자로 여겨 맹렬히 공격합니다. 이식된 장기는 순식간에 망가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벽을 최근에서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는 유전자를 손보는 기술이었습니다. 동물의 유전자를 여러 군데 고쳐 사람 몸이 덜 거부하도록 만든 겁니다. 여기서 주로 선택된 동물이 바로 돼지였습니다. 돼지의 장기는 크기나 기능이 사람의 것과 제법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전자를 여러 곳 손본 돼지가 장기의 공급원으로 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유전자를 고친 돼지의 신장이나 심장을 살아있는 환자에게 옮겨 심는 수술이 이루어진 겁니다. 규제 당국도 이 시도를 정식 임상시험으로 조심스럽게 승인했습니다. 아직은 아주 적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중한 첫걸음입니다. 이식받은 장기가 몸속에서 버티는 기간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공상처럼 여겨지던 일이 이제 실험실 밖 병상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이 길 역시 아직 초입에 서 있을 뿐입니다. 넘어야 할 벽이 여전히 여럿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그 끈질긴 거부 반응입니다. 유전자를 손봐 많이 누그러뜨렸지만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둘째는 조금 다른 종류의 걱정입니다. 돼지의 몸속에는 오래도록 조용히 잠들어 있는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장기를 타고 사람에게 옮겨가면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감염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려던 일이 예상 못한 위험의 씨앗이 되지는 않을까. 이 우려를 과학자들은 무겁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셋째는 윤리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동물을 장기의 공급원으로 기르고 또 거두는 일. 이것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생각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술은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는 불멸의 열쇠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고 남은 삶을 조금 더 늘려주는 일입니다. 그러니 진짜 어려운 물음은 어쩌면 기술 그 너머에 있습니다. 장기가 이토록 귀한데 그 귀한 것을 누가 먼저 받아야 하는가? 생명을 늘리는 힘이 커질수록 그 힘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물음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여기까지는 남의 몸에서 빌려온 장기를 갈아 끼우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려오지 말고 아예 실험실에서 새 장기를 처음부터 키워내면 어떨까? 그것도 다름 아닌 내 몸의 세포로 말입니다. 내 몸의 세포로 새 장기를 키운다는 것. 말만 들으면 가장 완벽한 해법처럼 들립니다. 다 자란 세포를 백지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되감긴 세포에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내 세포를 만능 세포로 되돌린 다음 이번에는 원하는 장기의 세포로 자라게 하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들었으니 몸이 거부할 일도 없습니다. 남의 장기를 빌리거나 동물의 것을 얻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거부 반응도, 공급 부족도, 윤리 논란도 한꺼번에 비껴가는 셈이죠. 그야말로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꿈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장기 하나를 통째로 키워내는 일이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던 겁니다. 장기는 세포를 그저 잔뜩 모아놓은 덩어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종류의 세포가 정교한 설계에 따라 층층이 얽힌 건축물에 가깝습니다. 혈관이 구석구석 뻗어 있고 저마다의 세포가 제자리를 지켜야 비로소 제 기능을 합니다. 세포를 접시에 붓는다고 저절로 심장이나 콩팥이 되어주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이 도달한 자리는 아직 조금 소박합니다. 온전한 장기 대신 아주 작은 미니 장기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 작은 덩어리를 오가노이드라고 부릅니다. 실제 장기를 손톱만 하게 축소해 놓은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이나 콩팥,
심지어 뇌의 일부 구조와 기능을 작게나마 흉내냅니다. 이 미니 장기들은 병이 어떻게 생기는지 살피고 새 약을 시험하는데 아주 요긴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대신 이 작은 모형으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세포를 잉크처럼 써서 조직을 3차원으로 인쇄하려는 시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이 모두는 이식할 수 있는 온전한 장기와는 아직 거리가 멉니다. 돼지의 장기를 옮겨 심는 일보다도 실제 환자에게 쓰이기까지는 갈 길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미니 장기 연구가 생각지 못한 지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뇌를 흉내낸 오가노이드에서였습니다. 사람의 세포로 빚어낸 이 작은 뇌조각 안에서 신경세포들이 서로 미약한 신호를 주고받는 모습이 관찰된 겁니다. 이 광경 앞에서 과학자들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이 작은 덩어리는 어디까지가 그저 세포 뭉치이고 어디서부터가 의식이라 부를 만한 무언가일까요? 지금으로선 누구도 여기에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물음이 떠오르는 자리는 여기 한 곳만이 아닙니다. 배아 없이 배아를 닮은 것을 빚어내려는 시도, 사람의 세포를 섞어 기른 동물, 생명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자리들이 실험실 곳곳에서 실제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포를 되감고 몸을 도는 신호를 되돌리는 길, 낡은 장기를 갈아 끼우고 아예 새 장기를 키워내는 길, 노화에 맞서는 이 여러 갈래는 방법은 저마다 달라도 결국 같은 자리에서 나란히 멈춰섭니다. 지금까지의 눈부신 성과들은 대부분 실험실의 동물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를 사람에게 기대하고 적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방법이 정말 안전한지, 특히 암 같은 부작용을 부르지는 않는지 확인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생각은 크게 둘로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 흐름이 머지않아 노화를 정복할 거라 봅니다. 도구가 이렇게 빠르게 자라나고 있으니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 갈 길이 아득하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성과는 조심스러운 첫걸음일 뿐, 정복을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것이죠. 같은 풍경을 두고도 누구는 결승선이 코앞이라 하고 누구는 아직 출발선이라 합니다. 아마 진실은 그 둘 사이 어디쯤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논쟁의 밑바닥에는 더 근본적인 물음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애초에 인간의 수명에는 넘을 수 없는 천장이 정해져 있는 걸까요? 누군가는 대략 110몇 살 언저리에 자연이 그어둔 선이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노화의 원인을 하나씩 풀어가면 그 선도 얼마든지 밀어올릴 수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물음에는 아직 누구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그 끝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 모든 꿈이 언젠가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는 조금 낯선 자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80살의 몸에 30살처럼 젊은 세포를 지니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과연 여전히 예전의 나일까요? 세포가 젊어지고 장기가 새 것으로 바뀌어도 나를 나이게 하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다만 이 물음은 너무 깊어서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본 영화 한 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일랜드라는 영화인데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복제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에게 장기를 떼어주기 위해 태어나 영문도 모른 채 갇혀 살다가 그 진실을 알고 탈출하는 내용이죠. 물론 이건 영화 속 상상이고 지금 기술로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이야기가 마냥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것처럼 사람은 더 오래, 더 젊게 살기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 간절함이 커지다 보면 언젠가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의 물음으로 되돌아오더군요. 우리는 대체
생명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 걸까요? 세포 한 톨도 분명 살아있지만 어디서부터가 함부로 대해선 안 될 생명인지 저는 아직 그 선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질문만큼은 오래 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어지고 오래 사는 기술이 빨라질수록 이 물음도 함께 무거워질 테니까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이상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늙지 않는 법을 이토록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가 피하려는 죽음이 무엇인지는 아직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거든요. 다음 편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정의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흔들려 왔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